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잠든 취객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겨울 저녁 무렵 차를 몰고 가던 김모 씨는 도로에 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개나 고양이라고 생각해 무심코 지나쳤지만 검은 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39살 정모 씨가 도로 1차선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 씨는 왼쪽 바퀴에 다리가 걸린 채 40m가량 끌려가면서 골반뼈와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상 책임을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 정 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분명하지만 정 씨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어 사고의 2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는 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시킨 경우에도 상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거나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등 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 중독, 인터넷 도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중독성이 강한 데다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인 딜러가 쉴 새 없이 패를 돌립니다. 딜러 옆에 설치된 TV엔 동시간대에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대박이 터졌다는 신호가 계속 나타납니다. 실시간 도박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 도박은 바다 이야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시장 규모는 최소 32조 원으로 추정되고 도박 사이트 수도 매일 수백 개씩 늘고 있습니다. 검색은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고요. 거진 여기 모니터링실에서 하는 건 하루에 한 300~400건 정도는. 인터넷 도박은 확률 게임이 아닌 사기 수준입니다. 몇 초 만에 끝나는 한 게임마다 수수료를 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잃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의 서버에서 주는 데이터가 전적으로 게임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작을 한다든가 확률, 결과물을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거든요. 문자나 스팸 메일로 유혹하던 방법이 최근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인터넷 즐기찾기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하거든요. 사용자들은 생성하지 않았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호기심에 클릭해보게 되고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도박 사이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청소년과 가정주부 등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타인들하고 대면 접촉이 없이도 도박이 가능하다는 것. 남들에게 내가 도박한다는 걸 숨기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점들. 그렇다 보니 도박 중독 중 인터넷 도박 중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3년 넘게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는 김모 씨. 카드의 사채, 회사 공금까지 횡령해 인터넷 도박에 쏟아부었지만 대박은커녕 3억 원을 날렸습니다. 48시간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번은 판에 좋은 게 뜨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참다 보니까 48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직 빚이 남았지만 미련이 남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도박을 해서 딸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100%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제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제가 조마조마한 거는 내가 잃으면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지만 단속은 지지부진하고 단속 주체도 제각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이야기 이후 생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만 관리할 뿐 인터넷 도박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단속권도 아무도 없고 하니까 또 지금 하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관계부처 협의하는데 부처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하면 그런 상태인데 더구나 불법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죠.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유행을 바라고 대박을 꿈꾸며 늘고 있는 도박 중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한나라당이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를 마저 풀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후환이 될 거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이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3가지를 모두 풀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의미가 없어진 만큼 철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터주기 위해 전매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이 된 만큼 건설 경기를 띄우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같이 실물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의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푼다고 경제가 살아날 거라 생각하는 건 토목시대 근시안적 해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를 핑계로 투기 세력에 숨통을 터주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어서 당장은 달콤할지언정 나중에 닥쳐올 경제 재앙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한나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남은 규제를 마저 풀어야 한다는 여당 핵심부의 기류가 강해 향후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을 넘어서서 경제 회복 기반을 먹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연매출 150억 원을 넘기던 남동공단의 한 냉각기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키코 상품 피해가 늘어나면서 4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근 부도를 맞았습니다. 제조 설비는 이미 뜯겨져 팔려나갔고 2달치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남은 물건이라도 챙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기분 나겠습니까? 지금 다 이제 정리하고 다 시골 고향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미지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 전국에서 부도난 업체는 2,700여 개로 올해 1월 들어서도 230여 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출 감소와 제조업 감산, 고용 악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지금은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제조 설비를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설비 투자는 전분기보다 16% 이상 급감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투자가 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